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계속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는 계속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이른바 압수수색 일정에 대해서 협조를 일절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 이른바 2판, 4판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상당히 초법적이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단어를 이용해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청와대의 버티기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입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정말로 큰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형철 데스크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울산지검에 연락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누군가로부터 연락받고 울산지검에 전화 걸었다. 그 같은 내용의 취지는 그 울산경찰에서 여러 가지 영장도 칠 거고 올릴 건데 그거 잘 협조해주라 라는 취지로 혹시 청와대 의중을 전달한 거 아닌가.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2천만 했다라는 주장과는 완전히 맥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 동아일보의 이 기사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의 이른바 총선 출마자들, 조선일보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기 한참 남았는데 더군다나 후임도 없는데 공직 스펙 들고 선거판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번에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주요 공직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윤건영 실장, 고민정 대변인, 김의겸 전 대변인, 박수현 전 대변인, 정태호 수석, 번역기 춘추관장, 유성하 춘추관장, 윤영창 수석, 이용선 심의사회 수석 등등등 공공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청와대가 총선용 공직 탈출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서울, 경기, 인천 부시장급 줄 사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총선에 출마한 거는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지만 손은 누가 키우냐. 후임자가 없는데도 일단 집어던지고 나가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만 하는가. 조선일보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몇 달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 한 채 남기고 집 다 팔아라. 이 말 한 지 한 달이 딱 지났는데 한국일보가 다 취재해봤어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령을 얼마나 많이 이행했을까? 달랑 2명만 매각했다라는 기사입니다. 11명이 수도권의 다주택을 갖고 있는 청와대 참모인데 이 중에서 2명만 매각 혹은 부분 매각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모 수석의 발언처럼 부동산 매매도 허가를 해야 한다라는 등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르지 않고 있으니 아랫물은 어떨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총선 전쟁터 유튜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꼬집고 있네요. D-90이 어제였고 오늘은 D-89죠. 이제 앞자리가 8로 바뀌었습니다. 후보자는 어제부터 방송 출연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런 제약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유튜브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일부 유튜브는 기성 언론의 영향력 못지 않지만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비방이 판을 친다. 흑색 선전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마땅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서울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영구 집권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시동이 성공한다면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계속해서 영구 집권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이미 영구 집권 중 아닌가요? TV 생중계 국정연설에서 개헌과 국민투표 구상을 발표한 겁니다. 의회의 총리 강요 지원권을 주겠다. 후임 대통령의 권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